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TR사업부입니다. 2단계 의무보고 시행을 위한 KRX TR 보고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KRX TR이 2단계 의무보고를 개시하기에 앞서 보고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과 상품별 제도 개선 사항, 기초자산 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 보고제도 개선 일정, 기타 안내 사항 순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R 보고제도 개선 배경입니다. KRX TR은 2021년 4월 1일 이자율 통화상품군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개시되었고 2022년 1월 1일 나머지 상품군인 주식, 신용, 일반 상품군에 대한 의무보고도 개시될 예정입니다. 2단계 의무보고 시행은 이자율 통화상품군과 마찬가지로 90일간의 백로딩 기간을 두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1단계 TR에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보고체계를 기반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였고 2단계 가동 시에는 국내 장외파생 상품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을 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TR 보고 제도는 편법적, 불법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TRS, CFD 등의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따른 감독 당국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고 금융기법의 고도화에 따른 2가지 이상의 상품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상품 및 일반 상품군의 구조화 거래에 대한 보고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품별 보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TRS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TRS란 총수입 수합의 약자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그 대가로 총수익 매도자는 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해치펀드와 일반 기업 등이 레버리지 투자 또는 기업 지배권 획득을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TRS는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거나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 가능한 높은 위험 요소를 갖추고 있는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품으로 감독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KRX TR은 2단계 TR 보고제도 개선을 통해 TRS 관련 보고 항목의 신설 및 개선 등을 반영하여 TRS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TRS 거래의 특징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S 거래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 가능하며 계약의 명의자와 기초자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계약의 익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TRS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이 급락하면 투자자 손실이 투자금액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TRS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므로 비유동성 자산을 편입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의 중도 환매 시 유동성 문제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인 익명성 부분은 해치펀드나 일반 기업이 TRS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RS 계약의 명의자는 총수익 매도자인 금융회사가 되고 기초자산에 대한 실소유자는 총수익 매수자인 일반 기업으로 기초자산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름을 이용하여 지분공시 등 규제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TRS의 건전성 확보 및 실질적 소유자 파악을 위하여 보고 항목 신설 등을 통해 거래의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표 오른쪽의 보고 항목 신설 및 개선 방안을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이었던 레버리지 투자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거래의 담보 비율 관련한 항목을 신설하여 투자자의 마진콜 상황 및 반대 매매 진입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TR에 구축되어 있는 담보 정보 보고는 담보를 사후적으로 얼마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결과적 정보 수집인 반면 이번 개선에 추가되는 담보 비율 정보는 마진콜 상황 및 반대 매매 진입 상황을 사전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 관련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 기존 보고 항목인 연계 상품 코드에 금융투자협회가 발급하는 펀드 코드도 입력 가능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인 기초자산 정보 수집 강화 관련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TRS 등 다양한 장외 파생 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바스켓 구성 종목 입력 개수를 확대하도록 하고, 식별 기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금전 채권 등 비시장성 자산이 기초자산인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기초자산 종목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인 거래의 익명성과 관련하여 주식 의결권 이전과 관련한 보고 항목을 신설하여 기초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파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TRS 거래의 첫 번째 개선 방안이었던 레버리지 투자 목적 거래 상세 파악을 위한 담보 비율 관련 보고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보 비율 관련한 보고 항목 신설은 매매 정보의 모든 상품군의 TRS 상품에 적용됩니다. 담보 비율 관련 보고 항목 신설은 크게 거래 체결 담보 관련 항목, 추가 증거금 요구 관련 항목, 반대 매매 진입 비율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래 담보 금액은 거래 체결을 위해 납입해야 하는 담보 금액으로 쉽게 말해 위탁 증거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는 거래 담보 금액에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보고 항목 신설 목록으로 실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추가 증거금 요구 관련한 항목 신설안입니다. 유지 담보 금액이란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담보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유지 증거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대매매 진입 관련 항목입니다. 계약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 하락 시 거래 상대방이 해당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금액의 기준을 보고 항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투자 관련 두 번째 개선 방안은 기존 보고 항목인 연계상품 코드에 금융투자협회가 발급하는 펀드 코드도 입력 가능하도록 하여 TRS와 연계된 펀드 정보를 입수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후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TRS를 통해 신용 공여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 관리를 하게 되므로 향후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된 펀드의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연계상품 코드 항목에 파생결합 증권 및 사채 관련 ISIN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활용하여 사모펀드 연계 코드를 입수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인 기초자산 정보 수집 개선 방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 방안은 TRS를 포함하여 모든 상품군에 해당하는 보고제도 개선으로 28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개선 방안인 기초자산의 실소유자 파악은 주식 TRS의 의결권 이전과 관련한 보고 항목 신설을 통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TRS가 실물 결제되는 경우엔 실물 소유에 따른 권리도 같이 이전되므로 만기일 이후에 기초자산의 실소유자 파악이 가능하지만, TRS가 현금 결제되는 경우 등은 기초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TRS의 결제 방식이 현금 결제 방식이거나 결제 방식이 만기에 결정되는 거래인 경우 주식 의결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거래인지 여부 및 만기일 이전에 의결권 이전이 가능한 옵션을 내재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산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 가능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상품인 CFD로 넘어가겠습니다. CFD는 장내 상품과 거래하는 형태는 같지만 차액만을 결제하는 전문 투자자가 주로 거래하는 상품으로 증거금만으로 투자 가능한 장점 및 절세 효과 등은 최근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CFD는 위탁거래 형식, 백투백 형식, 단순 중개 주선 거래 형식 등 크게 세 가지 형식의 거래 유형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위탁거래란 고객을 대신하여 증권사가 자신의 명의로 CFD 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CFD 중개사는 외국 증권사와 TRS를 체결하는 형태의 거래 구조 유형이고, 백투백 거래란 증권사가 자신의 명의로 고객과 CFD 예약을 직접 체결하는 동시에 외국 증권사 PBS와 TRS를 체결하는 거래 형태로, 현재 국내 CFD 시장에서는 대부분 위탁거래 및 백투백 거래의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 중개 주선 거래는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CFD 중개사에게 단순히 전달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 구조로 증권사 명의가 아닌 고객의 명의로 CFD 중개사와 계약이 체결되는 구조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어서 CFD의 특성과 문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 첫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CFD의 가장 주요한 특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CFD는 장내 상품과 동일한 매매 형태이므로 하루에도 수만 건 거래되는 고빈도 매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KRX-TR이 거래 정보 입수 시 계약 체결 건당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보고 의무자의 보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FD 거래를 통한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나 계약의 형태가 위탁, 백투백 등 회사마다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명의자가 증권사인 위탁 형태의 거래, 백투백 형태의 거래는 보고 의무가 있으나 고객 명의로 증권사가 단순 중개 주선하는 계약의 형태는 현행 법규상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CFD도 큰 의미에서 TRS와 같은 개념으로 상품이 가지는 특징이 TRS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표의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증거금만으로 투자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 실제 투자자와 주문을 넣는 증권사가 다름을 이용하여 불공정 거래 및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TRS와 공통된 특징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건전성 및 기초자산 실소유자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고 항목 정비 방안은 TRS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추가로 CFD가 갖는 특성을 반영하여 보고 기준을 타 상품과 차별화하고 거래의 형태별 보고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CFD의 첫 번째 특징인 고빈도 매매에 따른 보고기관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체결당 UTI 생성 방식이 아닌 고객별 종목당 UTI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UTI를 발급하고 보고 주기는 종목별 1일 잔고를 보고하는 종목별 포지션 보고 개념으로 보고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CFD 거래의 포지션 보고 시 거래의 체결당 보고 대비 보고 건수의 감소 효과로 인하여 이용료 및 이용사의 보고 부담이 줄어들고 이벤트 처리 건수도 줄어들어 보고 업무가 용이해지리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포지션 보고 시엔 당일자로 매수 매도한 총 거래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실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별 거래 금액을 파악 가능한 보고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매일의 총 매수, 총 매도 실적을 보고하여 거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거래를 체결할지라도 보고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연계된 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보고 항목 신설을 통하여 상품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특징이었던 고빈도 매매에 따른 CFD 거래 보고 기준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UTI 발급 기준입니다. 손익구조 결정 방식이 CFD 상품의 경우 보고기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UTI 생성 기준을 거래 체결 건당이 아닌 거래 상대방의 종목당 UTI를 생성하여 보고하고 종목별 1일 잔고를 보고하는 종목별 포지션 보고를 입수받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종목당 하나의 UTI 생성 방식이 아닌 고객의 종목당 UTI를 각각 생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CFD의 명목금액 보고 방법입니다. 대상 종목의 최초 거래 시에는 최초 매수 또는 매도 수량의 진입가격을 곱한 금액을 명목금액으로 하여 신규 보고하고 최초 이후 거래의 경우에는 잔존 매수 매도 수량의 최초 진입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 보고합니다. 일중 복수의 거래에 따른 명목금액의 변동을 변경 보고 시 1일 최종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 변경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별 총 거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 정보의 보고 항목을 신설하여 해당 종목의 당일 총 매수 금액, 매도 금액, 당일 총 매수 수량, 매도 수량, 당일 가중 평균 매수 가격 및 매도 가격을 보고하고 매일 업데이트 보고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CFD 보고 기준 마련에 따른 보고 방법 예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A 고객이 B 증권사를 통하여 2022년 9월 1일 삼성전자 10주를 주당 5만 원에 매수하였고 당일 5주를 주당 4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9월 2일 3주를 6만 원에 매도하였고 9월 3일에 나머지 2주를 7만 원에 모두 청산하였습니다. 이 케이스의 거래의 경우 B 증권사의 TR 보고 방법입니다. 이벤트가 일어난 순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9월 1일에는 삼성전자 10주 매수 거래와 5주 매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벤트였던 삼성전자 10주 매수와 관련하여 매매 정보에 신규 보고하시면 되는데요. 최초 매수 거래의 경우 명목 금액은 최초 진입 가격인 5만 원과 수량 10주를 곱하여 50만 원이라는 명목 금액을 산정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9월 1일에 있었던 모든 거래의 포지션을 합산하여 보고하시면 되는데 매매 정보 입력 시 수량 등이 변경되는 이벤트 처리 시에 변경 보고하시면 되고 해당 예시에서는 9월 1일에 1일 포지션이 5주이므로 5주에 대한 수량 및 기초자산의 최초 진입 가격인 5만 원을 곱하여 명목 금액으로 25만 원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일별 거래 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가치평가 정보에서 당일의 총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을 신규 보고하시면 됩니다. 9월 2일의 이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2일에는 포지션으로 남아있었던 5주 중 3주를 6만 원에 매도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매매 정보 보고 시 5주에서 3주를 매도하여 남은 2주에 대한 포지션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 최초 진입 가격 5만 원에 잔고 수량 2주를 곱한 10만 원을 명목 금액으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9월 2일에도 1일 거래 실적 보고를 위하여 총 매수 금액과 총 매도 금액을 업데이트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당일 매수 거래가 없었으므로 0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고 매도 금액은 18만 원, 수량은 3주, 가격 정보는 6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9월 3일 남아있었던 2주를 전부 매도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매매 정보에서는 조기 종료 보고를 통하여 거래를 종료시키고 가치평가 정보 쪽에서도 당일에 있었던 매도 거래 실적을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합니다. 예시 하단의 CFD의 TR 보고 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작성드렸습니다. 9월 3일에 A 고객이 포지션 전량 청산 후 다시 동일 종목인 삼성전자로 거래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UTI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UTI를 발급하여 보고합니다. 또한 조기 종료 보고 없이 잔고를 0으로 변경 보고하여 UTI를 유지하는 경우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산정 시 거래 건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CFD의 두 번째 특징이었던 CFD 거래 형태에 따른 보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FD를 위탁 거래 형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명의자가 보고기간에 있으므로 보고기간은 CFD 중개사와 체결한 CFD 거래를 보고하며 보고기간은 CFD 중개사 정보를 거래 당사자 2 항목에 거래 정보를 수익자 항목에 보고합니다. CFD를 백투백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객과의 CFD 거래 및 해외 증권사 PBS와의 TRS 거래를 각각 모두 보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고객이 계약의 명의자인 단순 중개 주선 거래의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증권사에는 보고 의무가 없으나 향후 거래의 형태에 따른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무 규정 개정 검토 예정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선 주식 CFD의 백투백 보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의 형태가 백투백 방식으로 체결된 주식 CFD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보고 항목 및 입력값 등이 있는데요. 주식 CFD 거래 보고 시 거래의 해지를 위한 TRS 거래와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CFD 해지 여부를 보고하는 항목과 해당하는 백투백 해지 TRS의 UTI 값을 보고하는 항목이 신설됩니다. 또한 주식 CFD를 위한 백투백 TRS 거래 체결 시 증권사가 개별 CFD 거래의 1:1 해지를 위해 비용, 수수료 등을 제외한 모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도록 설계된 TRS를 거래하고 이를 KRX TR에 보고하는 경우 손익구조 결정 방식을 fully 백투백 TRS로 입력하도록 입력값을 추가하고
해당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UTI 방식, 명목금액 보고, 1일 거래 현황 보고 등 CFD 거래와 보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이슈인 하이브리드 상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품군이 다른 복수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하이브리드 상품의 경우 현재는 명확한 상품 분류 기준이 없어서 대사불일치 가능성이 높고 보고한 상품군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정보 외에 정보 수집이 불가하므로 상품 구조 파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2차 상품군에 해당하는 정보 수집을 위해 보고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품 분류 기준은 각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금액 비중에 따라 분류하고 비중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는 IR, FX, EQ, CR, CO 순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상품군 분류 지정 후 나머지 상품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초자산의 정보 수집을 위해 2차 상품군과 관련한 보고 항목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해당하는 상품이 하이브리드 상품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 2차 상품군에 상품군을 입력하는 항목, 해당하는 기초자산 아이디 등이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보고 항목은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일반 상품군 관련입니다. 시장에서 복수의 일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합 거래를 빈번하게 거래하는데 현행 상품 수합 보고 체계는 복수의 기초자산 정보 및 이자 지급 레그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초자산 정보를 복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하는 기초자산 정보도 현재는 이사 코드만 입수 가능한데 보고제도 개선을 통하여 여러 가지 출처 유형 코드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입력 가능 값을 확대하고 이자 지급 관련 레그도 주식 상품군의 이자 지급 레그에 속한 보고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목금액 관련 보고 항목 신설안은 현 보고체계상 일반 상품군은 명목금액 대신 명목수량과 최초 기준 가격을 보고받아 명목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량 기준의 단위 체계는 실물의 인수도를 통해 결제가 진행되는 정통적 거래 방식에 따른 방식으로 국내 시장의 구조와 상품 수합의 경우 명목 수량 대신 명목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고 항목을 신설하여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보고 항목 신설안은 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제도 개선 방향인 기초자산 정보 수집 강화 관련 방안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바스켓 구성 종목은 그 수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현재 10개까지 입력 가능한 구성 종목 입력 개수를 10,000개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식별 기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금전, 채권 등 비시장성 자산이 기초자산인 장외파생 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종목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기초자산 식별 코드 출처에 비시장성 자산이라는 입력값을 추가하고 해당하는 비시장성 자산의 속성 분류값을 입력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입력값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KRX-TR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TRS 관련해서는 담보 비율 관련 보고 항목 신설과 연계 상품 코드 항목에 TRS 연계 펀드 식별 정보를 입수하는 제도 개선으로 모든 상품군의 TRS에 적용되고 주식 의결권 행사 관련 기초자산 실소유자 파악을 위한 보고 항목 신설은 주식 TRS에 대해 신설됩니다. 두 번째로 CFD와 관련하여 담보 비율 보고 항목 신설 및 CFD 보고 기준, 거래 형태별 보고 방법은 모든 상품군의 CFD 상품에 적용되고 기초자산 실소유자 파악을 위한 보고 항목 신설과 백투백 보고를 위한 보고 항목 신설은 주식 CFD에 대해 신설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군 및 손익구조 결정 방식에 해당하는 제도 개선으로 하이브리드 상품 및 기초자산 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보고 기준 마련이 이에 해당하고 일반 상품군의 경우 손익구조 결정 방법과 무관하게 앞서 설명한 보고 항목 추가 및 신설 4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TR 보고제도 개선 추진 일정입니다. 2단계 의무 보고 개시가 2022년 1월 1일 주식, 신용, 일반 상품에 대해 시행되는데요. 2단계 시행도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90일의 백로딩 기간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개선 사항들이 의무 보고 개시 일정에 맞추어 개발이 진행이 완료돼야 하지만 하이브리드 상품의 2차 상품군 기초자산 ID에 대한 구체적인 티cket 값을 입수하는 부분에 대한 항목 추가는 보고 의무자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고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잔고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백로딩 기간 없이 바로 의무 보고를 개시합니다. 따라서 7월 1일 기보고된 거래는 수정 보고를 통하여 해당 항목의 정보를 추가하고 7월 1일 거래부터는 신규 보고에 해당 항목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2단계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KRXTR은 보고자의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데이터 엘리먼트 및 코딩 스킴, 시스템 개발 매뉴얼 등도 9월 중에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 전후로 이번 개선에 필요한 업무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원활한 제도 완착을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 안내 설명 자료 등을 배포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중으로 KTRS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2월에는 보고 의무 개시에 앞서 이용자 시스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예정이고 2022년 1월 1일에 의무 보고 개시, 일부 2차 상품군 ID 관련은 7월 1일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 정의 개정에 따른 TR 제도 반영 관련 안내 사항인데요. 이스타 주도 아래 글로벌 금융기관과 시장 인프라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이스타 신정의 개정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발표가 올해 6월에 있었습니다. 이스타 2021 데피니션 적용에 따라 2006 데피니션 정의는 업데이트가 중단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기존 정의를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며 KRXTR도 이스타 2021 정의 적용에 따른 보고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 및 시스템 업데이트 등을 개편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2단계 개시를 위한 간단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